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2번째 이야기. 나이 30이 넘도록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냐. 북방 정벌을 마치고 허도로 돌아온 조조의 다음 목표는 형주였습니다. 조조는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조인을 대장으로 삼고 장수 이전 여광 여상과 3만의 군사를 주어 번성으로 보냈습니다. 번성은 형주와 가까이 있어서 양양과 형주의 사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광과 여상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서서를 불러 의논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는 아직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소이다. 저도 실전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것은 처음이라 떨리는군요.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5천 정도의 적군은 어렵지 않게 물리칠 방도가 있습니다. 서서는 군사들의 배치를 자세히 설명한 후 여광, 여상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군사를 주어 앞서가게 한 후 자신은 서서와 조자룡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유비의 군사는 얼마 안가 여광, 여상의 군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유비군을 얕보고 덤벼든 여광, 여상 형제는 결국 조자룡과 장비의 창에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장수를 잃은 조조의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유비군에게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하찮은 지방 군사들에게 대피할 수 있단 말이냐. 네, 당장 유비 이놈을 처단하리라. 조인은 출병하기에 앞서 장수 이전과 의논했습니다. 당장 출병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여광, 여상이 패한 것은 유비군을 지방군이라고 너무 얕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병하면 나도 유비에게 패할 거라는 말이오. 강한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을 지키며 승상께 대규모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비가 두려워 승상의 대군을 이런 총구석까지 불러들여야 한단 말이오. 유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장군께서 싸우러 가신다면 저는 번성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유비군과 싸우는 것을 꺼린단 말이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신여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시오. 조인은 이전과 함께 남아있는 2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출발했습니다. 조인의 출병 소식은 곧 유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조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 정말 큰일이로군. 주공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게다가 조인이 직접 군사를 인솔하니 번성은 텅 비었겠군요. 이곳을 지키기도 벅찬데 어찌 번성을 취할 생각까지 하시오. 서서는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번성도 취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비군과 조인군의 싸움은 조자룡과 이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자룡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전은 도망을 치게 되고 이전을 뒤쫓던 조자룡은 적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자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조인은 직접 군사를 지휘해 새롭게 진영을 펼쳤습니다. 저 요란스러운 진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소이다. 저것은 팔문금쇠진이라는 전법인데 완벽한 진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중군의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군의 허를 찌르면 다른 문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군의 허를 찌를 수 있겠소? 조자룡 장군에게 군사 500을 주어 생문으로 공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쪽의 경문으로 빠져나오면 진영은 무너질 것입니다. 진 7진 모양형. 진영은 진지의 형태입니다. 가운데 중, 군사 군. 중군이란 전체 군진에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군대입니다. 결국 팔문금쇠진은 서서에 의해 무너지고 조인군은 크게 패했습니다. 오늘 밤 유비군을 습격하여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버리겠다. 야간 기습을 노리던 조인의 군대는 왜복해 있던 유비의 군사가 불을 지르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공과 조자룡의 공격에 당황한 조인의 군사는 유비군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인은 지옥과도 같은 싸움터에서 도망쳐 번성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번성도 관우의 손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관우와 군사들이 조인의 뒤를 추격하며 닥치는 대로 베고 찌르니 조인군은 대부분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유비가 번성으로 들어가니 한실의 종친인 현령 유필은 잔치를 베풀어 유비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유비는 유필의 생질인 소년 구봉이 마음에 들어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허도성으로 돌아온 조이는 조조 앞에 무릎 꿇고 수차례의 패배에 대하여 고했습니다. 그대는 내 휘하의 장수들 중 손꼽는 맹장이다. 이전까지 함께 출정했는데 유비에게 대패했단 말인가? 허도로 돌아오던 중 알게 되었는데 선복이라는 자가 유비의 모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복, 그게 누구지? 그는 한때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관가에 쫓기는 몸이 되자 이름을 선복으로 바꾸었는데 본명은 서서라고 합니다. 서서와 그대의 재주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찌 감히 그를 저와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그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유비의 휘하에 들어가다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의 마음을 돌이킬 방책이 있습니다. 서서의 노모는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소문난 효자라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서의 어머니를 허도로 모셔온 뒤 그를 부르면 유비를 떠나 달려올 것입니다. 다음 날 서서의 홀어머니가 허도에 이르자 조조는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승상께서 이 총부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 하십니까? 천하제일의 기재인 아드님께서 역적 유비를 섬기고 있다 하니 애석한 일입니다. 부인께서 편지를 보내 이곳으로 아드님을 부르신다면 제가 천자께 말씀드려 높은 벼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비록 시골에 사는 사람이지만 유현덕께서 천하의 영웅님은 농부들이나 나무꾼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나 나무꾼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유비는 한실의 후예임을 자처하지만 도적이나 다름없는 자입니다. 내 놈은 어찌하여 천하의 모든 이들이 영웅이라 칭하는 어진분을 도적이라고 헐뜯는 것이냐? 당장 이 늙은이를 끌어내어 참수하도록 하라. 고정하십시오. 서서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허도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후 정욱은 매일 서서의 어머니를 찾아가 문안을 드리며 친부모 모시듯 공양하였습니다. 사람을 시켜 귀한 음식과 옷을 전달했고 그때마다 편지를 함께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서의 노모도 정욱의 정성이 고마워 정욱에게 감사의 뜻을 글로 적어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은 정욱은 그 필적을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쓴 다음 사람을 시켜 신야에 있는 서서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신 편지라고?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글쎄요. 소인은 그저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어머니, 정령 유현덕을 떠나야 한단 말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죄를 짓고 관가에 쫓기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른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오? 어젯밤 저의 어머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입니다. 저의 노모께서 조조의 인질이 되어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 자식된 도리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찾던 인재를 이제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어찌 하늘이 정한 모자의 인연을 끊을 수 있겠소? 어머니께 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서공, 하룻밤만 더 이곳에 머무를 순 없겠소. 기특할 기, 재주재. 기재란 세상에 드문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날 밤 유비는 휘하의 장수와 모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서서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서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유비는 떠나가는 서서를 배웅했습니다. 서서가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어찌 다시 돌아오셨소? 주공,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양양성에서 20리쯤 떨어진 용중이라는 곳에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가진 선비가 계십니다. 주공께서 그를 얻는다면 천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비의 이름을 알 수 있겠소? 낭야군 사람으로 이름은 제갈량, 자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이 사는 근처에 와룡산이 있어서 흔히 와룡선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에 수경 선생께서 공명과 봉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가 둘 중 한 분이시오. 공룡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그렇다면 봉추는 서공을 가리키는 것이오. 아닙니다. 봉추는 양양의 방통이라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공께서 공명을 찾아갈 텐데 그가 청을 받아들일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군. 작별 인사도 팔경 공명을 찾아가 보자. 서서는 잠시 발길을 돌려 오랜 친구인 와룡산에 제갈량을 찾았습니다. 유현덕이 찾아오면 청을 받아달라는 서서에게 제갈량은 벼슬살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갈량의 맏형인 제갈근은 일찍부터 낙양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생모가 죽고 부친 귀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후처가 아이를 갖자 부친 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남 제갈근이 낙양에서 돌아와 큰 난리가 일어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으니 숙부가 사시는 강동으로 가서 의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갈근의 말에 따라 제갈량과 가족들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 무렵 북방과 관동의 농민들은 황건적의 난을 피해 너도 나도 강동으로 피란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십상시가 오양 땅에 잠거 장순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여우를 유주목으로 삼아 내려보냈지만 도적대의 세력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린 제갈량도 가족과 함께 요랑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갖은 고생을 거듭한 끝에 제갈량의 가족은 겨우 숙부 제갈안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형 제갈근은 새어머니와 함께 오나라로 떠났고 공명과 아우귤은 숙부를 따라 형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숙부 제갈련이 지방 호족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자 제갈량 형제는 숙부와 함께 성 밖으로 몸을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어느 날 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의 반란통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숙부를 잃고 떠돌던 제갈량은 나이 17의 당대의 대학자를 찾아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학문의 길로 들어선 제갈량은 단연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무리 군, 닭계, 하나, 일, 학학. 군계 일학이란 물이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후 제갈량은 양양 근교에서 아우균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면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서가 제갈량에게 다녀간 뒤 하루는 제갈량이 친구들과 함께 시국을 논하며 장래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네들은 충분히 큰 벼슬을 할 제목들일세. 자네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글쎄, 관리, 학자 이런 것들로는 내 큰 뜻을 담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허도로 조조를 찾아온 서서는 가장 먼저 노모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내가 어째서 여길 왔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야에서 유현덕을 섬기다가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편지 말이냐? 어머님이 보내오신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심한 녀석, 나이 30이 넘도록 아직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냐? 내가 춘과 효를 모두 할 수는 없다는 것쯤은 아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하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려 천하의 큰 뜻을 저버린 게냐? 어머니, 이 미련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으악,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대들보에 목을 매셨습니다. 서서는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혼절하여 한참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서서를 위로하는 한편 허도 교회의 양지 바른 곳에 훌륭한 묘를 만들어 서서 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비에게 수경 선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듣자 하니 서서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왔소. 서공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조조에게 붙잡혀 있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를 구하러 갔습니다. 조조의 간계에 넘어갔구먼. 서서의 어머니는 위험에 처해도 아들을 부르는 글을 쓸 분이 아니요. 누군가가 필적을 흉내내어 쓴 편지일 것이요. 지금쯤 노모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요. 실은 서공이 떠나면서 제갈량이라는 현자를 청구했습니다. 서공에게 자세히 묻지 못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지요. 서서가 떠나는 마당에 쓸데없는 말을 했구먼. 제갈량은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의 학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관중이나 아기와 비교하고 있소이다. 관중과 아기는 그 공을 천하에 떨친 영웅들이 아닙니까? 스스로를 그 두 사람과 비교하다니 지나친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모자란 것 같소. 나는 제갈량을
다른 두 사람과 비교하고 싶소. 다른 두 사람이라면 주나라를 일으킨 태공망과 한나라의 기초를 닦은 장자방이요. 그건 그렇고 제갈량이 유공 밑으로 들어올지가 의문이구려. 43번째 이야기. 선생님께서는 초당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로 이어집니다.